2026년도에는 초양극화 시장이 펼쳐집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양극화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이제 거의 올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 그런 시기네요. 자, 올해 한 해 동안 목표하셨던 그런 재테크 모두 다 이루셨습니까? 아직도 재테크를 아직까지 목표하신 그런 것들 실행을 못 하셨다면 제 방송을 잘 들으시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찾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초양극화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양극화라는 얘기는 너무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양극화, 지방과 수도권 양극화, 커진다 이런 얘기 저도 정말 예전부터 계속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매년 빠지지 않는 하나의 레퍼토리입니다. 초양극화. 근데 양극화는 양극화인데 제가 뭐라고 해요? 초양극화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지금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양극화를 지나서 올해가 초양극화로 가는 원년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요. 이 초양극화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세미나 공지합니다. 12월 31일 수요일 2시부터입니다. 자,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이죠. 내년 새해를 맞이해서 뭔가 마음가짐도 좀 달리하고요. 그리고 올해 어떤 내가 재테크에 대한 목표를 못 이루셨다면 2026년도는 반드시 이뤄서 남들과 조금이라도 더 한 걸음 먼저 가는 그런 지혜를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 수요일 오후 2시고요. 주제는요, 2026년 주택시장 예측입니다. 제가 보통 보면 대전망이라고 하잖아요. 전망. 근데 제가 예측이라고 한 것은 저는 시장에 대한 예측을 1년 단위로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 동안을 쭉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측한 대로 시장은 흘러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안 쓰고요. 예측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주택시장 쪽집게 예측 및 그리고 진행될 재개발 지역 찾는 공식을 공개하는 그런 시간, 소중한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이때 꼭들 오셔서 한번 마지막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내년 시장을 올바르게 찾아갈 수 있는 나침판을 하나 가져가신다 생각하시고 오셔서 도움이 좀 많이 되신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착순 예약 필수고요. 1:1 개별 상담. 오고는 싶었지만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못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1:1 개별 상담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고민들 제가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이 양극화된다.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 양극화되고 있지만 부동산 양극화의 의미를 우리가 좁게 보면요. 이 집값이나 거래량, 수요가 한쪽으로 쏠리고 다른 지역은 정체 또는 하락이 길어지며 지역 계층 간 격차가 구조적으로 벌어지는 현상. 너무도 맞는 얘기죠. 이게 정확한 정의입니다. 양극화, 부동산 양극화. 양극화 커진다 하는 얘기는 계속 들어왔고요. 우리가 이제 귀에 너무도 익숙합니다. 그렇죠? 양극화. 근데 이게 과연 이렇게 지역 계층 간으로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과연 갭이 메워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간혹 가다가 전문가 코멘트, 어떤 기사에 전문가 코멘트들이 나오죠. 거기 코멘트가 나오는데 뭐냐면은 막 서울이 집값이 많이 오르다가 조금 이제 주춤주춤 하면서 안 오르는 지역들이 올라요. 그래서 갭이 메꿔졌다. 갭 메우기가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 갭 메우기를 하는 그런 과정이 과연 우리 갭 메우기가 된다고 해서 이 중심 지역을 벗어나서 갭이 메워지는 그런 지역으로 가는 게 맞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명확하게 아시게 되실 겁니다. 자,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유,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게 이 수도권 집중 현상.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내가 살던 고향,
지방 이런 곳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계속 집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책이 또 한 몫을 합니다. 정부가 들어왔을 때 어떤 정부가 새롭게 들어왔을 때 그 정책, 이 정책이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 인구가 이제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크게 이런 것들이 뭐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양극화가 심화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수도권 집중 현상 보면요. 지금 여러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서울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3중 규제를 했잖아요. 그렇죠?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렇게 3중 규제를 해놨으니까 어떻게 해요? 풍선 효과가 생겼죠. 풍선 효과가 생기면서 서울 접근성이 좋은 그런 지역들 가격이 많이 오른다 이런 기사 지금 보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런 가격이 많이 오르는 그런 지역을 우리가 가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기 올라? 그러면은 풍선 효과가 생기는 대로 빨리 뛰어가서 내가 여력이 되니까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하지만 절대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갭이 메꿔지는 거죠. 그렇죠? 일시적으로 중심 지역은 조금 뭔가 거래가 많이 안 되고 일단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풍선 효과가 생기면서 외곽 지역이 가격이 올라서 갭이 메워지지만 그 메워지는 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갭 차이는 점점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가격 격차가 나눠져서 가격 격차가 커진다는 거예요. 점점.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격이 싸다고 그리고 어떤 규제를 풀어준다? 지방은 지금 아직 규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혜택을 준다. 뭐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준다든지 취득세를 완화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 혜택을 주어서 이 지방으로 갈까? 이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투자를 하는 목적이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주하는 목적이라면 지방이든 어디든 내가 살고 싶은 곳, 내가 들어가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면 돼요. 하지만 투자의 목적으로 지방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수도권 집중이 앞으로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정책인데요. 정책. 이게 정부의 정책이죠. 자, 지금 정부의 정책은 뭐예요? 다주택자 규제. 다주택자 규제는 여전히 지금 살아있죠. 그래서 집을 사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다주택자를 집 팔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시중에 매물이 나온다. 이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정책은요, 본래는 이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목표에서 이 다주택자들에게 집 사지 말라. 집 사면 세금으로 몽땅 다 걷어들이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지만 이게 다주택자 규제가 수도권 집중 현상의 원인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을 규제를 하니까 그렇다면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요? 세금으로 다 뺏길 거야. 그렇게 되니까 그럼 똑똑한 곳에 한 채만 남겨두고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팔자. 그 어딜 팔아요? 지방부터 팔겠죠. 그리고 지방부터 팔고 지방 거 팔고 안 되면 또 수도권 그 경기도 지역에 팔고 어딜 가지고 있어요? 서울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수도권 집중 현상, 똘똘한 주택, 한 채 쏠림 현상이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영향을 반대로 줬다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규제의 역설이라고요. 오히려 선한 의미를 가지고, 좋은 의미를 가지고 규제를 만들어 놨지만, 정책을 만들어 놨지만 그것이 반대로 작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1가구 1주택을 가져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택 하나는 괜찮지만 한 채 이상 되도록이면 갖지 마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 정책으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집을 한 채만 가져. 그리고 대출도 안 해줘. 그렇죠? 대출도 안 해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역시 똘똘한 주택으로 그러면 내가 한 채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것으로 똘똘한 집 한 채 쏠림 현상이 점점 심해진다는 겁니다. 이래서 양극화가 점점 지금 심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인구입니다. 인구. 자, 과거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급등을 하고요. 그리고 주택수는 턱없이 부족했죠. 과거에 인구 어마어마하게 우리 인구 한참 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주택수도 턱없이 부족하던 과거 시절에는요, 제가 여기 집을 10채를 그려놨는데요. 1번 집부터 10번 집까지입니다. 근데 1번 집은 가치가 가장 큰 집이에요.
가치가 가장 크고 선호도가 높은 집이죠. 2번 집은 두 번째로 높은 집, 3번 집은 세 번째로 가치가 높은 집에서 10번 집은 가치가 가장 낮은 집입니다. 자, 그런데 1번 집은요, 옛날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주택수는 턱없이 부족할 때 1번 집은 내가 내놓으니까, 부동산에 내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주일 만에 누군가 사러 와. 2번 집은 한 보름 되니까 누군가 사러 와. 3번 집은 한 달 되니까 누군가 사러 와. 4번 집은 한 달 보름 되니까 사러 와. 5번 집은 두 달 되니까 사러 와. 해서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10번 집도 한 10개월 지나가니까 누군가 사러 왔어요. 자, 이때는 어떤 얘기예요? 집은 턱없이 부족하고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살 수요는 꾸준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있든 없든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빨리 팔리고 늦게 팔리냐의 문제일 뿐이지 누군가 다 사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미래에는. 똑같은 조건을 놓고 보면 가치가 가장 큰 집은 내놓으니까 한 열흘 있다 누군가 사러 와. 2번 집은 한 달 되니까 누군가 사러 와. 3번 집은 한 달 보름 되니까 누군가 사러 와. 4번 집은 한 두 달 되니까 누군가 사러 와. 근데 이게 5번 집이 될지 4번 집까지만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이 나머지 것들은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인구도 줄어들고 주택도 예전같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제 인구 줄어든다고요. 조만간. 그렇죠. 그러면은 이 나머지 집들은 팔려요? 안 팔린다는 거예요. 나머지 집들은. 이 집들은 이 앞에 1, 2, 3, 4번인지 1, 2, 3, 4, 5번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집들은 선호도가 높은 집들이기 때문에 살 수요가 꾸준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나머지 집들은 안 팔린다는 거예요. 즉 인구가 감소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가 아니고요.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집값을 하락시키는 요소가 된다.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은 집값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고 오르는 곳과 오르지 않는 곳으로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는 이런 시점은요. 양극화를 더욱더 크게 만들 수 없는 그런 시대다라는 거죠.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인구가 감소하고 집은 이제 턱없이 부족하던 시절이 지나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 양극화가 점점 커지는 초양극화 시장으로 갈 것이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 반드시 머릿속에 입력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주택시장에서도 어떻게 투자를 할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25년 올해가 제가 초양극화의 원년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양극화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죠. 갑자기 양극화가 생기는 거 아니죠.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올해부터 양극화를 지나서 초양극화 시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보시면은 이 고가주택, 집을 가지고 이 고가주택들 있죠. 20억이 넘어가는 이런 고가주택들은 대출 규제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취득세 중과죠. 취득세 지금. 왜요? 투기과열지구로 다 서울, 경기도 12개 지역 지정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취득세 중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집을 못 사게 하는 제도잖아요. 근데 소득이 낮은 계층, 이 소득이 낮은 계층, 실제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오히려 주택 매입이 더 힘들어졌다는 거죠. 그럼 고가주택들은 어때요? 고가주택들은 돈 있는 사람들의 리그라는 거죠. 즉, 현금 부자들은 아무리 규제가 있어도 대출 안 해주면 어때? 내가 현금 많은데 가서 사면 되지? 오히려 경쟁이 더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고가주택을 살려고 하는 현금 부자들은.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로 고가주택들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히려 소득이 낮은 계층들, 이 주택 매입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고가와 저가 주택 간의 양극화가 점점 심화가 될 거다. 올해가. 제가 이런 얘기 올 초부터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 초양극화의 원년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부동산에 적용을 해서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양극화 시장에서 재개발 투자의 핵심. 제가 왜 재개발 투자를 하라고 하냐. 그거 한번 제가 얘기 드렸죠.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심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지막 도루다.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데 재건축은요.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에이, 무슨 말, 저기 외곽에 가면은 투자금 적게 들어가는 곳도 있는데요. 지금 뭐 안전진단 통과해서 하는 데 있는데요. 있죠. 당연히 있죠. 하지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양극화. 양극화에서도 초양극화로 가는 시점에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지역 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그렇다면은 재건축에 투자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심축에 투자해야 된다. 외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에 25개 구가 있지만 서울의 25개 구도 양극화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부산도 마찬가지고 대구도 마찬가지, 대전도 마찬가지, 다 똑같습니다. 전국이. 자, 이렇게 되니까요. 초양극화 시장으로 가는 이런 시기에는 과거와 같은 투자 방식은 이제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과거 같은 투자 방식 뭐예요? 제가 많이 했던 투자 방식인데 서울의 중심 지역에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 외곽 지역에 싼 곳에 투자해요. 그래도 올랐어요.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단계마다 진행이 되면서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저는 매도를 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과거와 같이 외곽에 가서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시기가 지금 왔다. 예전같이 이제 모든 지역이 가격이 오르는 그런 현상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르는 것만 오르는 시장이 될 것이다. 초양극화로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르는 것만 오르는 시장이 될 것이다. 이게 초양극화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초양극화.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놔야 투자할 때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아무 데나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에 투자를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중심 지역에 가려면. 그래서 재건축은 투자 대상에서 뺀 겁니다. 재개발은요, 아직까지 낙후되어 있는 중심 지역들에 아파트가 없는 그런 빌라나 단독주택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 우리는 투자를 하면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개발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 시장도 초양극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심축에 들어가야 되는데 중심축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재건축과 재개발 중에서 재개발밖에 없다. 왜냐하면 재개발 투자는 2, 3억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재건축 투자는 중심축에 2, 3억 가지고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중심 지역들은 10억, 현금 10억도 더 들어가죠. 그렇죠. 10억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잘 머릿속에 두고 계셔야 돼요. 초양극화라는 거. 자, 초양극화 시장의 재개발 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은 자, 지금 뭐 재개발의 방식은 모아타운 신속통합계 역세권 개발, 그 다음에 공공 재개발이라는 것도 있죠. 공공 재개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재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재개발 방식이 이제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먼저 진행될 곳을 미리 선점하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도가. 이게 지정만 해놓고 안 되면 어떡합니까? 지정만 해놓고 진행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서울에 모아타운도 신속통합기도 마찬가지지만 100군데가 다 넘은 거, 수백 군데가 넘는 지금 재개발 지역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들이 모두 다 개발이 될 거라고 믿습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될 것만 된다는 거예요. 될 것만. 될 것을 어떻게 찾아가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재개발 투자는요, 올해 끝까지 지어질 때까지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한남 뉴타운 2003년도에 뉴타운으로 지정됐지만 지금 가장 빨리 가는 상구역이 뭐예요? 2주 이제 하고 철거하고 이제 공사하면은 지어지는 데까지 한 4년은 걸릴 거예요. 상구역만 그것도. 2, 3, 4, 5, 4개 구역 가운데서 상구역이 제일 빨리 가는데 그렇다면은 그 2003년도에 지정됐는데 지금까지 기다리면 지금 몇 년 걸리는 겁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물론 가격은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가격이 많이 올라서 재개발 투자를 오래 가져가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오랫동안 가져가서 그 지역에 난 들어가 살 거야. 난 중간에 팔지 않을 거야. 들어가 살 거야. 하는 분들은 가져가면 돼요. 하지만 대부분의, 저도 마찬가지지만 재개발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투자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재개발 투자는 한 번 이익을 내보면은 그때는 하지 말라 그러다가 알아서 스스로 잘 합니다.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생소하다 하니까 좀 겁이 나지만 한 번 해서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수익을 내기만 하면요. 알아서들 다들 잘들 하세요. 그래서
재개발 투자는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가져가야 되냐. 끝까지 지어질 때까지 가져가는 게 일단 최상입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행 단계마다 가격이 재개발은 오르기 때문에 이 진행 단계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매도 타이밍을. 그래서 내 손에 이익을 남긴 돈을 내 손에 꽉 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놓고 이거 얼마 올랐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사실. 내가 내 집 한 채를 가지고 5억이 올랐니? 10억이 올랐니? 이거 의미 없잖아요. 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윳돈이, 쌈짓돈이 있다면 그것을 재개발에 투자를 하세요. 내가 사는 거는 그냥 사는 돼요. 살면 돼요. 오르거나 말거나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남는 쌈짓돈 2, 3억, 3, 4억을 재개발 시장에 투자를 하세요. 그게 나중에 커다란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행 단계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익이 났네. 그럼 지금 팔까? 아니면은 다음 진행 단계까지 좀 더 가져갈까? 이런 것들을 그 시기마다 판단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곳은 투자하지 않는 게 좋아요. 언제 될지 모르는 막연한 거죠. 이거 너무 막연합니다. 막연해요. 지금 수백 곳이 지금 지정이 됐잖아요. 재개발 지역으로. 근데 이거 언제 될지 모르는 곳에 투자해서 안 되면 어떡합니까? 자, 그래서 지금 또 하나는 뭐냐면 서울시장이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이잖아요. 근데 서울시장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서울시장이 바뀌어서 정책이 다 바뀌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도 될 지역과 안 될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장이 바뀌었을 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콕 집어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제 전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곳을 우리는 들어가야 되지. 만약에 지금 뭔가를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시장이 바뀌어서 우선순위가 아니고 차선순위라면 어떻게 돼요?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 곳은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차별화, 극차별화, 그렇죠? 이런 지금 오르는 곳과 오르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가는 그런 이제 초양극화 시장에서 여러분들 이거를 재개발에도 같이 적용을 해서 투자를 해야지 그냥 예전처럼 아무 곳이나 투자하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는 큰일 난다라는 것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뜻깊은 그런 얘기를 오늘 진정성 있게 좀 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2월 31일 날 특별 세미나입니다. 자, 이때 와서 들으시고요. 그리고 편안하게 1월 1일 날 우리 신정도 쉬시고 내년을 또 2020년 설계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백만장자의 90%는 부동산 소유를 통해 부자가 된다. 카네기의 유명한 말이죠. 그 부동산 투자는요, 이거는 우리가 뭐 재테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하다못해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고, 금에 투자할 수도 있고, 달러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코인도 있고요. 하지만 그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 부동산 투자죠. 여러분들도 있는 돈을 잘 활용해서 부동산 투자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2026년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